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과일 장수입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있으니 제법 봄바람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따뜻한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와 함께 사연 신청합니다. 저는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서로를 반반씩 빼닮은 예쁜 아이도 낳아 오순도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무렵부터였나? 아내가 밤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아내가 없었고, 아이에게 엄마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엄마 친구 만나러 나갔어 하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말없이 외출을 하는 아내가 이상했지만 그간 아이를 키우느라 심신이 지쳐 친구들과 회포를 푼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어요. 아내는 사실 매일 밤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피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도박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의심스러운 생각을 품을 때면 귀신 같은 아내는 눈치를 채고 예전처럼 집에 붙어서 나와 아들에게 다정한 아내, 다정한 엄마의 노릇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였고 너무 좋은 엄마였기에 잠깐이나마 바람을 의심했던 제 자신을 혼자 나무랄 정도로 저는 아내를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걸러 며칠을 다시 늦게 들어오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끝없이 믿었기에 그저 단순한 일탈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때였어요. 아내는 저 몰래 생활비를 싹 다 도박판에 탕진했고 집에 있던 각종 귀금속들과 전자제품까지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집 문서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더라면 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상상하고 따질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내는 집까지 날리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부랴부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라고. 그 후로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 저와 아들은 수중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구한 월세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도 밟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과 단 둘이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해왔는데 모든 것이 허황된 꿈이었어요. 졸지에 아내도 없고 번듯한 집 한 채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자고 마음먹으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마저도 허락할 수 없었던 건지 다니던 회사마저 쫄딱 망하게 만들었고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수 아빠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니 소주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잠들고 나면 집을 나가 슈퍼 앞 간이 테이블에 앉아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뜨끈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의 맛은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시지는 못했어요. 그 돈마저도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을 재워두고 슈퍼 앞 간이 테이블에 앉아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애아빠가 왜 자꾸 빈속에 소주를 마시냐며 주인 아주머니가 오렌지 하나를 툭 던져주셨고 저는 이따 집에 가서 아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젊은 여자 한 명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슈퍼 앞 신문 매대를 알짱거리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줌마, 벼룩시장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전봇대 아래 있을 텐데. 아줌마는 익숙한 듯 가게 앞 전봇대로 걸어가서 벼룩시장을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왜 자꾸 울어?
오늘 뭐 속상한 일 있었나 보네. 시뻘건 딸기코를 하고 한없이 코를 훌쩍이는 여자는 회사에서 잘렸다고 대답하며 목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엉엉 울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진한 포옹 한 번에 위로를 받고 슈퍼를 떠났습니다. 벼룩시장을 손에 쥐고 안쓰러운 듯 여자가 떠난 거리를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벼룩시장 꺼내달라더니 온다고 정신없어 챙겨가지도 않았네. 라고 궁시렁거리다가 제게 물었어요. 적적하면 이거라도 보실라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 위에 던져준 신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읽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쳐다봤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벼룩시장을 죽일 듯 노려보며 소주를 들이키는데 어떤 글자가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1톤 트럭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이었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던 오렌지를 꺼내어 벼룩시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이 트럭을 사서 과일 장사를 하면 어떨까? 분명히 대박이 날 것 같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냉큼 벼룩시장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트럭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마시던 소주의 뚜껑을 닫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색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제법 설렜어요. 다음 날 차주를 만나 트럭을 5만 원 싼 35만 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파워 핸들도 아니고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그냥 굴러만 가는 차였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대로 트럭을 몰고 가장 가까운 청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한 박스를 2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 박스에 100개 조금 넘게 들어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비닐봉지에 20개씩 소분을 하고 히터도 나오지 않는 1톤 트럭을 몰아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떨떨해하는 친구에게 강매하듯 오렌지 한 봉을 10,000원에 팔고 다음 친구 집, 다음 친구 집, 그렇게 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5만 원을 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렌지 2박스를 구입했어요. 2박스를 20개씩 나누어 담으면 총 10봉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의 친구, 친구의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한 봉지씩 팔았습니다. 그렇게 판 돈으로 다시 오렌지를 사고 나니 이제는 더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동네의 박스를 싹 끌어모아 트럭 짐칸에 네모 반듯하게 채워넣고 뒤쪽에만 작은 공간을 만들어 오렌지를 진열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을 트럭 짐칸에 덩그러니 놓아두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으로 꾸며낸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 차 가득 오렌지를 싣고 달려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지인이 없으니 이제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오렌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동네의 육거리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옆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를 사주었고 저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린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곧 중학교에 입학할 아들에게 교복을 사줄 생각에 설레었어요. 그때 번 돈을 조금은 빼두고 남은 돈으로 다시 오렌지를 샀어야 했는데 거짓말처럼 사는 족족 팔리니 멍청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번 돈 그대로 오렌지 8박스를 샀습니다. 같은 자리에 똑같은 세팅을 해두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더니 결국 밤이 되도록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황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는 다음날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장사를 했지만 겨우 2봉지 판매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과일은 점점 물러지고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차마 팔 수 없었던 저는 거기서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농산물 시장으로 가서 오렌지를 사들였습니다. 싱싱한 것들로 다시 채비를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골목마다 전전하며 며칠을 보냈지만 썩어가는 오렌지만 늘어날 뿐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교복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들의 입학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 교복 언제 사? 제 엄마를 닮아 눈치가 빤한 아들이 꼭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막무가내로 아들 손을 잡고 교복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새학기 준비에 잔뜩 들떠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몇몇 가게 안에서 교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전까지와는 달리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옷걸이에 걸려있는 중학교 교복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에 모든 손님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 순서의 직원을 붙잡고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탈의실에서 인생 첫 교복을 입어보는 중이었습니다. 저 내일 모레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직 교복 회의필 돈이 모자랍니다. 조만간 돈을 마련해 올 테니 이번 한 번만 먼저 입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는 듯한 얼굴로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가게 뒤쪽 칸막이에서 사장님이 걸어 나오셨고 직원을 통해 제 사연을 전해들은 사장님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지기에 아 틀렸구나 하고 서둘러 탈의실의 아들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꼭 나중에 계산하세요. 가진 것 없는 못난 부모와 사느라 중학교 입학식에 교복도 못 입혀 보내는 게 꼭 가난하고 못 사는 징표라도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저의 간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대인배 같은 사장님 덕분에 아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모습을 하고 무사히 입학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게 문을 나서면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차례 전했지만 감사하면 얼른 돈을 벌어다 갚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물렁해져서 더 이상 제 값에 팔 수 없게 되어버린 오렌지를 한 알 한 알 손질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의 입학식에 가는 대신 트럭을 몰고 학교 앞으로 장사를 나갈 생각이었어요. 학교 앞에 생과일 주스를 내다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러져서 꼼짝없이 팔 수 없는 재고가 되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오렌지들을 그날 학교 앞 생과일 주스 장사로 몽땅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겉만 물러 보였지 속은 멀쩡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팔 수 없는 오렌지는 주스로 만들어 저렴하게 학교 앞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부들이 많은 동네나 아파트 상가 앞을 전전하며 오렌지를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교복값이 마련되었고 한 손에는 지갑을 한 손에는 싱싱한 오렌지 한 바구니를 들고 교복 가게로 향했습니다. 입학 시즌이 끝나고 난 교복 가게 내부는 제법 한산했어요. 직원분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그때 그 사장님으로 보이던 분이 저를 기억하시는 듯 어?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냅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그때 못 드렸던 교복값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무사히 입학식도 치르고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남들 다 입는 교복 혼자서만 못 입고 돌연변이처럼 우뚝 앉아있게 될까봐 정말 마음이 찢어졌는데 덕분에 그런 가슴 아픈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복값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렌지인데요. 정말 싱싱하고 신맛 없이 달콤한 오렌지입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딱히 따로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복가게 사장님은 돈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과일 바구니를 먼저 열어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렌지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오렌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딸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이 귀한 걸 받아서 어떡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드님 중학교 입학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늦게까지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제가 드린 오렌지까지 좋아해 주시니 참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천사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던 천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죽어야겠다고 실없는 다짐도 속으로 해보았습니다. 교복값을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들 교복값 하나 해결한 게 어찌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교복 가게 사장님은 아직도 그때 당시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사장님의 작은 배려 하나로 삶을 더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었으니까요. 그 후에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과 어떤 곳에서 장사를 해야 더 잘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멀쩡히 잘 굴러가는 든든한 트럭도 있으니 때와 분위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는 장사라고 믿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렌지를 팔아 교복값을 냈다는 생각에, 사실 마진으로 따지면 잘 맞지도 않는 수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나고 보니 마음으로는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이혼과 다니던 회사로부터의 버림을 한꺼번에 겪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저를 일으켰던 건 신기하게도 그 교복가게 사장님이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교복을 건네주셨던 사장님 덕분에 어떻게 해서든 그 돈부터 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도해본 작은 변화가 결국 지금의 제 사업에 커다란 양분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은 한심한 아버지가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오렌지를 떼다 팔았습니다. 트럭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오렌지 봉지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머리 위에 짊어지고 동네를 돌며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깜짝 놀라며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럭 앞에 딱 손님 3분만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트럭 장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렌지가 필요하지 않고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트럭이더라도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관심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일단 손님이 한 분만 다가와도 저는 바로 오렌지를 내어드리지 않고 괜히 농담이나 날씨 이야기를 던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 계시는 손님 심심하시니 몇 개 먼저 맛만 보시라고 오렌지를 까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한 봉지만 사려고 하셨던 분들도 맛을 보면 2봉지 사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서서 오렌지를 드시는 손님을 보고 멀리서 다가온 또 다른 손님은 또 저와 대화를 나누고 오렌지를 맛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손님이 호기심에 트럭 앞을 기웃거리곤 하셨어요. 그 방법이 좀 먹힌다고 생각이 드니 이제는 트럭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A4 용지에 큰 글씨로 시식코너라는 말을 써붙이고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아이들까지 몽땅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지 않아도 돼.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리고 맛있었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주기. 아파트 앞에 오렌지 아저씨 오렌지 진짜 맛있더라고 해주기. 맛없었으면 안 해도 되고 당연히.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몇몇의 부모님들이 트럭으로 내려와 아이 이야기를 하며 오렌지를 구매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트럭 앞을 지나가시다가 창문을 내리고 다급하게 오렌지 한 봉지요 하고 소리치던 손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해도 예전처럼 소량만 가져다 파는 게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선함이 떨어지는 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하교 시간이나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에서 생과일 주스를 틈틈이 판매했어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어서 마진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가벼운 생과일 주스가 컨셉이라면 컨셉이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진짜 눈앞에서 과일을 갈아 주스를 만들어주니 아무래도 학생과 직장인을 불문하고 여자 손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언제부턴가는 제가 파는 오렌지 주스가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되레 손님들이 먼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장사할 맛이 났습니다. 그 사이 별안간 연락이 와 이혼을 해줄 수 있냐는 아내의 말에 법원을 몇 번 다녀온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혼까지 하고 나니 더 장사가 잘 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에 들어가던 날 그 벅차오르던 감정을 차마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잘 챙겨주지도 못한 아빠에게 늘 착하고 순하게만 굴었던 아들이 너무나 고마운 순간이었어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놓은 가게 안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까지 많이 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트럭에서 길거리에서 힘들게 팔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가게 이름은 오렌지 상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가게에서는 오렌지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과일들을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차지하는 과일은 의외로 메론이었습니다. 과일 장사를 시작하기 전 과일이라고는 기껏 해봐야 사과 아니면 딸기, 포도나 수박, 오렌지나 귤 같은 것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메론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체리나 망고 같은 것들도 정말 맛있고 매력적인 과일이더군요. 달콤할 줄 모르고 세상 무뚝뚝한 아저씨였던 제가 향긋하고 달콤한 과일의 맛에 비로소 뒤늦게야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트럭으로 장사를 다니던 곳곳의 손님들에게 수차례 오픈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혹시나 소식을 듣지 못하고 트럭을 기다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도 한동안 트럭을 몰고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한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한겨울에는 귀마개에 목도리에 털모자까지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던 구닥다리 낡은 트럭은 그렇게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4 용지에 서툴게 썼던 시식 코너라는 글자도 신선함이 떨어져 주스로 만들어 파느라 트럭에 달고 다녔던 간이 냉장고도 이제는 전부 트럭이 아닌 가게에 설치되었지만 그때의 그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는 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과일 장수 5년 차가 되니 가게 장사뿐만 아니라 과일을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술집들과도 거래를 해보고 싶어지더군요. 아무래도 가장 고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식당들과 술집을 방문해 저희 가게를 알리는 작은 전단지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리던 중 방문했던 어느 호프집에서 저희 단골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총각 아니야? 맨날 과일만 들여다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맥주 한잔 하러 왔나 보네. 연신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낯선 사람들의 눈총을 받다가 익숙한 분을 뵙게 되니 어찌나 반갑던지 평소에 저보다 훨씬 더 과장된 목소리가 튀어나갔는데도 손님은 놀라는 기색 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가 이곳 단골이라고 맛있는 안주를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오늘 저는 맥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가게 홍보하러 온 거예요. 손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뭐 하러 늦은 시간까지 가게 홍보를 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릴까 하다가 그 궁금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식당이나 호프집에 주기적으로 과일을 배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요. 식당에서 후식이나 음식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호프집에서는 과일 안주로 쓰이기도 하니까 가끔 들르시는 손님분들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가게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꿈이 너무 크죠? 아휴, 손 놓고 있는 것보다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저 성과 없더라도 다른 손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린 거니까 비밀로 해주실 거죠? 막상 손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니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은 것 같아 민망스럽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쑥스러운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있던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방 칸막이가 열리고 호프집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벼란간 사장님 어깨를 툭툭 치며 아는 체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눈을 하고 손님을 쳐다보자 시익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에게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황 사장, 기억해? 내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 과일 기가 막힌 집 있다고 했잖아. 너희 집 과일 안주 먹으면 맛이 밍밍한 게 꼭 물 탄 것 같은 맛이라면 여기 오렌지 총각네 과일은 기분 좋은 단맛이 가득한 게 기가 막히다고. 오늘 황 사장 자네 가게에 복덩이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어. 꽉 잡아.
괜히 그냥 보냈다가 옆 가게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아, 오렌지 총각 놀랐지? 내가 단골 가게들이 엄청 많아. 여기도 내 단골. 놀랍게도 자신을 호프집 단골이라고 소개하신 손님은 저를 호프집 사장님에게 강력 추천하시며 반강제로 첫 거래를 트게 해주셨습니다. 샘플로 가져왔던 과일을 몽땅 호프집에 넘겨드리고 얼떨떨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내내 호프집들을 둘러보느라 너무 피곤했지만 그 손님을 만나고 제 마음에는 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잠은 죽어서 잔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깟 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단맛이 가득한 과일 잡으러 가볼까? 트럭에 시동을 걸며 잠 한숨 자지 않고도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곁에 계시니 가게는 날로 더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과일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던 해 2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내 가게가 두 곳이나 생겼다는 기쁨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2호점을 열고 언제나처럼 새벽 시장에 들렀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늘 가게 문 앞에 놓여있던 신문이 보이지가 않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 종종 문을 헷갈리셔서 다른 곳에 두고 가시기도 하거든요. 오늘 배달이 늦어지려나 가볍게 생각하고 가게 문으로 들어서던 그때 바퀴와 아스팔트 바닥이 마찰해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내며 자전거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신문이요. 왔나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등을 돌려 신문을 봤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분도 제 시선에 당황하시다가 네? 하고 당황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셔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 실례인 줄 알면서도 초조한 마음에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보았더니 멋쩍게 웃으며 모자를 벗으시던 그분. 모자를 벗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날 제 아들의 교복값을 흔쾌히 외상으로 사주셨던 처음 보는 가난한 부자에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음을 베풀어 주셨던 그 교복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 맞으시죠? 시내 사거리 앞 교복가게 사장님. 제가 아른 체를 하자 그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살펴보십니다. 그래도 도저히 저를 못 알아보시겠던지 다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사장님의 기억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저 10년 전쯤에 요만한 아들 녀석하고 교복 맞추러 갔다가 돈 없다고 뻔뻔하게 외상으로 샀던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사장님 절대 못 잊거든요. 너무 감사했던 분이라서. 기억났어요. 오렌지가 참 맛있어서 다시 보게 되면 맛있었다고 꼭 전하고 싶었는데 과일 장사 하시나 봐요? 사장님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저희 가게의 간판과 내부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 가만히 서서 대화를 나눌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모셨어요. 사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에 다시 그 교복 가게를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쉽고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같은 동네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반가우면서도 사장님께서 왜 신문 배달을 하고 계시는지 약간의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 그런 마음이 사장님에게 전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제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조용히 마시던 사장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2년쯤 뒤였나?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쪽 아들보다 1년 일찍 입학했었으니까. 이제 대학 올라갈 일만 남은 우리 첫째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다 해두고 친구들끼리 노래 연습장에 놀러 갔다가 그만.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정말 예쁜 딸이었거든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응급실 침대 그 어디에도 내 딸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지? 내 딸 어디 있지? 우리 딸. 바로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불난 걸 뒤늦게 알고 건물을 빠져나오려다가 불이 붙어서 무너지던 구조물에 애가 깔렸대요.
같이 있던 친구가 간신히 구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미 온몸은 화상으로 뒤덮여서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눈앞에 두고도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딸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빠를 다 봤을 텐데도 끝까지 울지 않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 몸을 하고도 자기 잘할 수 있다고, 아빠 울지만 말라고, 빨리 낳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도 돈인데 다른 곳에 시간을 쓸 여유가 안 됐어요. 마음이 온통 딸한테 가 있었으니까. 나는 아빠고 어른인데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마음 단단히 먹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눈물이 나는 듯 몇 번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치료비와 점점 악화되는 사장님의 심리적 상태 때문에 결국 가게의 손님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도 모자랄 천사 같은 분께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세상엔 온갖 나쁜 사람들, 온갖 범죄자들도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꼭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서부터 행복을 빼앗아 가야만 하는 건지 참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은 울상이 되어버린 저의 얼굴에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다가 과일을 좀 사가야겠다며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얼굴은 다 어디 가시고 꼭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제 모습을 사장님을 통해 다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부터 조금이라도 사장님을 돕고 싶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건네는 지폐를 뿌리치며 새벽에 바로 가져온 가장 당도 높고 싱싱한 과일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 드렸습니다. 자꾸 너무 많다고 거절하시는 사장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장님이 아니라 따님 드리는 거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장님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에 꼭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사장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저는 몹시 반갑고 기뻤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셨을까 짧은 걱정도 들었어요. 괜히 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 예전 일을 떠올리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을지 말입니다. 그래서 왠지 다음 약속을 위해 먼저 연락을 드리기가 선뜻 쉽지 않아 며칠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께서 먼저 가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 함께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던 아들도 사장님과 밝은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했는데 아들이 너무 잘 컸다는 칭찬에 괜히 울컥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아들에게 맡겨두고 사장님과 함께 동네의 작은 포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는 제 말에 자기가 잘하는 집 안다며 데려오신 곳이 포장마차였습니다. 얼마 만에 와보는 포장마차인지 예전에 아내와 연애할 적에 가보고 그 후로는 가본 적이 없으니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와, 사장님, 여기 좋아하세요? 저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와보고 처음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간 없어서 못 와보고 헤어지고 나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막상 마주 앉았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바보처럼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꺼내놓았더니 사장님이 손뼉을 짝 하고 마주치며 돌싱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까짓것 이제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소리는 그만하라며 형 동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만에 친구를 사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바로 알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형 동생이 된 저희 두 사람은 실제로는 6살이 차이 나는 어떻게 보면 꽤 서먹할 법도 할 나이 차이였지만 의외로 살아온 날들이 비슷하고 취향도 관심사도 잘 맞아서 소주 한 잔이 들어가니 막힘없는 대화가 술술 이어졌어요. 그러다 하하호호 웃던 형님의 얼굴에 계속해서 무언가 공허함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은이 떠나보내고 내가 살맛이 안 나서 방황을 많이 했어.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어. 잘할 수 있다고, 아빠 울지만 말라고 웃어 보이던 애가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고 좌절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녀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아프지 않게 해줄 수도 없다는 현실이 미치도록 힘들었어. 그래도 그건 절대 딸이 모르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쳐가는 건 절대 우리 딸이 알면 안 됐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랑만 자라서 하필 시은이가 첫째라서 없어도 되는 것까지 눈치가 빠네. 늘 아빠 힘든 건 싫다고 아빠 아픈 건 싫다고 하던 애였는데 몇 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더 견디기 힘들었는지 먼저 가버렸어. 마지막 가던 그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 편안해 보여서.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했던 말에는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치료를 잘 받고 힘내서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형님의 소주잔 가득 소주를 채웠습니다. 그 잔을 받아 입속에 털어넣은 형님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그동안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동생 생기니 좋아서 속에 있는 말 다 늘어놓게 되네. 그 동생, 듣기 거북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둘이 남게 된 형님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아들 역시 더 망가질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때마침 아들의 앞으로 군대 영장이 나왔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야 형님은 온전한 슬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을 놓고 살던 형님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한 건 군대를 전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전역을 명받았다며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도 입술을 앙 다물고 경례를 하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형님의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를 쓰는 아들을 보며 내가 대체 뭐하며 살고 있는 건가 돌아봤다고. 그제야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비슷한 거리에 다시 가게를 열었지만 몇 년 가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엔 막노동을, 새벽엔 신문 배달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형님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막 치솟았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그때 받았던 도움을 더 크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머리와 가슴이 시키는 그 일을 해내기로 했습니다. 술 때문에 잘 생각나지 않는 문장들을 엮고 또 엮어서 형님, 제가 감히 진짜 맛있는 안주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맛있는 안주? 그게 뭔데?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형님. 제가 지금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냈잖아요. 2호점 이거 형님이 하세요. 아, 뭐 취해서 돌려 말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겠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형님, 2호점 맡아서 해주세요. 아니, 하세요. 나는 제일 힘들던 시절에 형님한테 받았던 그 도움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이 악물고 성공했는데 나한테 기폭제와도 같았던 형님을 내가 꼭 잡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같이 하면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보다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 서로한테 좋은 영향 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망하는 일 절대 없어요. 대신 형님도 저만큼 잠 줄이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같이 하면 돼요. 형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해서 끄덕여지는 건지 정말 알겠다는 의미로 끄덕이는 건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과일은 먹어보면 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손님들은 한 번 먹어본 과일이 맛이 없으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찾지 않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예쁘고 빤지르르한 과일도 정작 맛이 없으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판매하기 전에 제가 무조건 맛을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처음 오렌지 한 박스를 떼다 친구에게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입에 넣었을 때 맛있고 신선해야
손님들에게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호점을 꾸려갈 새로운 주인이요. 형님은 이미 제가 맛본 과일처럼 이미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님 같은 분이라면 믿고 맡겨도 괜찮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취중에서도 저의 진심이 잘 닿았던 건지 형님은 별다른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시며 2호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오고 나서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시간 학교 앞 주스 장사와 점심시간 회사 앞 주스 장사였어요. 둘이서 장소와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씩 맡으니 매장 관리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2호점 매장을 맡아서 하신 지도 6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의 아들들은 나란히 장가를 가고 형님과 저 사이에는 3호점이라는 새로운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게 3곳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님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님들에게 더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꺼이 서비스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주는 진심 어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과일 가게가 아니라 이곳에 들름으로써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먹어도 달콤하고 시원한 오렌지처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곳. 16년 전 제가 어느 교복 가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꼭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 모든 힘들고 슬픈 과정들이 행복한 곳으로 가는 길 중 하나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맛있고 신선한 과일도 오래오래 판매하고 싶고요. 아이가 어렸을 적 저는 참 무정하고 너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적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뻔뻔하게 교복값을 외상으로 사던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과일에 미쳤고 정작 아들을 돌보지 않고 시장과 거리를 전전하며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장수 배동식이 제일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우리 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교복가게 사장에서 과일가게 사장이 된 형님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소주 한 병 사놓고 슈퍼 앞에서 진상 피우던 젊은 아저씨를 내쫓지 않고 오렌지 하나를 툭 던져주셨던 슈퍼 사장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가게라고 호프집 사장님을 귀엽게 협박해 주셨던 단골 손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래도록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새벽시장으로 향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다가오는 따뜻한 봄, 그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마음속의 꽃을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